건물의 공실 임대 해결 방법과 수익성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도 앞선 사례랑 마찬가지로 최근 준공난 서교동 현장이네요. 네. 이 현장 건물주께서는 네. 원래 건물을 고시원으로 운영하셨었습니다. 네. 건물 근처에 홍대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고시원 운영이 만만치 않기도 하고 건물도 오래되고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부분 공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경동하우징에 공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따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의 경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기존 동선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 홍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한 3, 4층을 올라가시려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으셔가지고 상가가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장도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법정 기준보다 초과된 현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도평보다는 많이 초과되진 않았지만 여기도 일부 면적이 초과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되려 면적이 줄어드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전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현재 법규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를 진행했나요? 네, 그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교동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이 아까 말한 그 고시원 건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건물이 기존의 고시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폐쇄적인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근생 상가 건물에 알맞지 않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건물 전면, 그 다음에 측면, 저 뒤쪽으로 배면까지 모두 유리 커튼홀로 개방감 있게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전면은 홍대 입구역이고 배면은 홍대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건물 배면 쪽을 보시면, 저 뒤쪽의 배면 쪽을 보시면 홍대 쪽에서 지금 접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네. 그 2층을 1층으로 느낄 만큼 단 차이가 굉장히 큰 게 보이시죠? 네. 2층 배면엔 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승강기가 굉장히 특이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승강기가 이 현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3, 4, 5층을 이용하고 싶은 이용객은 여기 설치된 관통형 승강기를 통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 없이 외부에서 바로, 저희 외부 그 엘리베이터 도어 보이시죠? 네. 저기로 타서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굳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관통형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폴딩도어 밖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루프탑 같은 공간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벽체도 그렇고 사선 기둥이 있었습니다. 요렇게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선 기둥이 있었어가지고 내부는 내부대로 공간 활용이 조금 어려운 상태였고 외부는 외부대로 공간이, 발코니가 조금 이만큼 남아버리니까 여기도 못 쓰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선 기둥을 철거하고 보강을 통해서 이렇게 루프탑 공간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페나 술집 같은 데 오면 참 좋죠. 네, 여기 공간을 이용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홍대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치는 상당히 좋아가지고 네, 뷰가 좋네요. 네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 공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홍대가 루프탑으로 또 유명한 동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현장은 임대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정말 핫한 곳인데요. 업무를 보면 홍대 상권 하면 굉장히 핫한 곳인데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준공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은 미입정 상태인데 건물주분께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좀 원하시는 업종이 아니어서 조금 아직은 미입점 상태라고 합니다. 준공 시기가 코로나 사태 시작된 시기랑 겹친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게 원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두 현장의 공통점을 정리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함께 사용했던 승강기가 있습니다. 네. 승강기가 있는 건물과 승강기가 없는 건물 중에 어떤 건물을 더 선호하세요? 전 당연히 승강기 있는 건물이요. 보통 승강기 없는 건물은 3층까지도 올라가긴 하는데 힘들어서 재방문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면적 확보입니다. 면적 확보요? 네,
두 현장 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초과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을 하면 법정 규정에 맞춰 면적을 줄여야 하지만 두 현장 모두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존 건물의 면적을 다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신축을 하면은 지금 같은 연면적은 보장받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법정 규정에 맞게 주차장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1층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면적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관 디자인을 수익성이 좋은 상가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두 건물 다 기존엔 창이 작고 폐쇄적인 디자인이어서 근생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공실 원인과 수익성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외관은 폐쇄적이고 개방감이 없고 낡고 오래된 상태이고 승강기는 없어서 사람이 계단 위로 오르내리는 상태. 네. 그리고 내부는 쾌적하지 않고 오래돼서 좀 낡아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외관은 개선하고 승강기는 신설하여주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현장의 핵심 내용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 비용의 한 절반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마치 신축한 건물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건물 한번 와보시면 건물주분들이나 고객분들은 리모델링한 건물인지 신축한 건물인지 거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